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서초구 일대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과 원지동 일대가 내곡 공공주택지구 개발 마무리 단계로 서초구가 해당 지역 편의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이 비수기를 지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 일정이 5월로 앞당겨지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선거에 집중될 4월과 5월을 피해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 조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분당대 일산의 신도시 구도가 이제는 성남대 고양의 구도로 확대된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두 도시의 자치단체장들이 이번에 나란히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서 흥미로운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시장 열기가 한풀 꺾인 데다 중도금 대출 금리가 연 4%에서 5%까지 치솟으면서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우려를 덜기 위해 다시 중도금 무이자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비 심리가 96.7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전국이 점차 안정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의 이 아파트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서초구 일대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추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인 양재 R&CD 사업을 필두로 해서 장제터널 그리고 정보사 부지 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서초구입니다. 과연 그 미래는 어떨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 체크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방송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의 고민 상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이슈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금요일의 여자 계시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금요일의 여자 신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또 고민 상담까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앞서서 트렌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 서초구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는 이유가 바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좀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네, 자, 어떤 사업들이 좀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지 대표님의 설명으로 좀 차근차근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강남권이라는 곳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뭐 서초구, 강남구 뭐 여러 곳이 있는데 서초구에서도 남부터미널 쪽이라든가 그런 쪽이 이제 수요자, 임차인의 레벨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주변이 개발이 또 되면서 거기에 대체 뭐가 있길래 투자가 들어가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 강남은 땅이 비싸기 때문에 투자를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싸게 살 수 없는 물리적 태생, 물건이 태어날 때부터 비쌀 수밖에 없는 걸 갖고 태어나요. 원가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 지금 질문을 지금 계속 한 일주일째 받고 있는 게 그쪽 지역에 물건을 사도 되느냐, 누가 아마 분양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또 PPT를 보면서 준비를 좀 했거든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전철역으로 치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남부터미널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방배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정보사부지가 이게 보도된 자료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들인데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예술상업복합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 지금 여기가 이 근처에 이렇게 개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봐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수요자의 레벨이 높은 편인데 더 높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수요자가 강남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강남에서 이쪽으로 이 방배 쪽이나 이쪽에서 강남으로 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남부터미널이나 이쪽으로 더 나오기가 쉽다는 거지 안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어쨌든 동선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요자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장제터널이죠. 지금 뭐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완공 예정에 있고요. 장제터널 자체도 이 방배동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남부터미널 쪽에 연결이 좀 됐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도 신문에 발표가 났지만 양재 우면 지역을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개발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양재동 쪽에도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은 양재동에 전철역 가까운 데가 땅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도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군데군데 있긴 한데 이렇게 단지가 크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땅값도 비싼 데다가 더 지을 수 있는 곳들이 없어가지고 지역적 특성이 아파트도 상당히 좀 예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외부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쪽 지역도 지금 이제 그 조금 더 테크시티를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연구개발 사업 1만 5천여 개 증가를 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쪽 지역에 이제 개발이 양재동 쪽에 개발이 좀 더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문 보도 자료로 좀 살펴보자 그러면은 이 도로가 이게 이제 전철역 라인 바로 옆이죠. 바로 이 옆에 도로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시켜가지고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자세히 읽어보자면은 예술의 전당하고 반포대로를 이어가지고 특화 거리를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2020년까지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비섬, 그러니까 한강변하고 고속터미널, 반포 이런 데는 상권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관광이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자의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죠.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문화에 대한 환경이. 그리고 남부터미널을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질적으로 문화 그리고 숙박 판매 이런 것들을 한 건물에다 업무시설에다 넣게 됩니다. 그럼 지하 7층에 지상 40층 이런 두 개 동을 짓겠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럭번기 힐즈 얘기하잖아요. 일본에.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갤러리아 프레가 더 잘 지어져 있습니다. 더 나중에 지은 거라. 근데 럭번기는 럭번기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제일 먼저 그렇게 처음 디자인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한 건물에 그 업무, 판매, 문화, 숙박시설을 한꺼번에 집어넣겠다라는 건데 용적률을 높이 세우고 녹지를 주변에 깔고 그 건물 안에 전부 다 집어넣겠다는 건데 양재동에서 한번 무너졌죠. 근데 이제 그 최소 입지 규제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남부터미널에다가 이제 남부터미널 아니면 후암동이 이제 후보지로 뜨는데요. 제일 먼저 뜨는 곳이 남부터미널과 후암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신문이 나오게 되면 남부터미널을 제일 먼저 들먹거리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경부고속도로도 좀 지하화하겠다. 이 주변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더 강남에서 사실 개발이라는 것들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동 일대 빼고는. 근데 여기가 이제 주변이 조금 더 개발이 되면서 현재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양재동 IC나 한남 IC를 좀 연결해가지고 여기를 지하화해서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는 지금 이제 도로를 만들어서 복합 업무 상업지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여기 2017년도 3월에 신문에 지금 이제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칠성부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발이 되긴 됩니다. 이 칠성부지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강남역에 너무 이제 높은 가격의 물건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프리미엄이 형성이 강남이 땅이 비싸니까 사실 분양했을 때 당시는 26대 1, 27대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쟁력 높게 당첨은 됐지만 한 3억 4천 5천 주고 사셔가지고 3억
3억에도 거래가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 자체가 땅 가격이 높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서 수요자, 매수자가 싸게 살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물건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비싸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이제 이렇게 칠성부지가 들어가면요. 지금까지 못 벌었던 프리미엄과 가격이 더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향상이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서초동 자체도 예술의 전당 문화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그 거리 조성을 하겠다. 요즘 이제 거리 얘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면적도 굉장히 큽니다. 2011년도에서 20년 사이에 지금 이제 문화예술 특구 지역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서초동 쪽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투자할 만한 곳에 수요자의 레벨이 탄탄한 곳, 사실 교대나 역삼 이런 데 공실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이렇게 장지터널이 뚫린다 그래가지고 원룸을 임차를 받으러 저 방배동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투룸이나 쓰리룸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역삼이나 교대도 부족하기 때문에 밀려서 편한 곳 장지터널까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룸 시장은 그래서 방배 시장은 아니지만 투룸, 쓰리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강남은 지금 땅값이 강남역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디벨로퍼들이 디벨로퍼를 해서 싸게 줄 수가 없어요.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것들 중에 수요자가 굉장히 탄탄한 곳이 있습니다. 수요자가 임차인이. 그곳이 한 군데가 남부터미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을 한번 특성을 좀 살펴보시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남부터미널역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섹타로 치자면 1섹타, 2섹타, 3섹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요자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양재도 나가고 강남도 나가고 뭐 분당선이니까 저쪽도 나가고 되게 많은데 주택이 여기는요. 6평, 5.5평 아니면 6평 아니면 아파트예요.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 가운데 현재 모습을 좀 살펴보자 그러면은 지금 7평 있죠. 원룸 7평짜리 이런 것들이 2억 4천에서 3억 1천 정도 합니다. 시세가. 그리고 전세가 한 1억 6천 정도 하고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60에서 70만 원 받고 있는데 월세는 따박따박 잘 나와요. 여기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부동산 전문가 치고 여기가 월세가 안 나온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수요자의 레벨은 굉장히 탄탄한 편이에요. 그러면서 투룸을 또 살펴보자 그러면요. 이 위쪽 지역이 지금 1년 전에 3억 5천쯤에 분양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도 현재는 매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수요자가 워낙 많고요. 임차인들도 다 활성화돼서 지역 부동산에서 현실적으로 물건만 있으면 분양을 하려고 그러고 임차를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2번 지역에 남부터미널 제일 가까운 쪽이죠. 이 2번 지역에 조금 나가면 이쪽 개발 베이스가 다 연결돼 있어요. 도로 자체가. 근데 이 2번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금 분리형 원룸이나 투룸이 지금 신설 분양을 좀 하고 있는데 매매가가 여기가 3억 5천대였는데 더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3억 2천대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자세히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도요 1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매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매물이 없는 건 땅이 없어서 그래요. 땅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차익과 월세를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서초 어바나이라 그래서 남부터미널 바로 옆에 있던 물건들이 요번에 분양한 것들이 전용 5.5평이 2억 4천대입니다. 2억 4천대. 그리고 6평대가 2억 한 6천대. 그리고 8.9평짜리가 4억 7천이에요. 그만큼 땅 가격이 비쌉니다. 물론 요건 테라스가 좀 있는 거지만 테라스가 있다 그래서 8.9평짜리 4억 하면 상당히 가격대가 좀 높은 거죠. 현실적으로 이 근처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쪽 자체가 막 3억 한 1, 2천대, 3천대 물건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서초동 이 남부터미널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 좀 했고 지역 아파트는요 5.5평에서 아파트들인데 아파트들은 보통 8억, 6억, 7억 뭐 이 정도 해요. 그러면서 가격은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막 떨어지진 않고 월세를 받쳐주기에도 좀 역부족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제 여기는 부족한 게 투룸이랑 1.5룸이거든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룸이나 투룸을 투자하신다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분리형 원룸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투룸으로 투자 쪽을 남부터미널 쪽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해드렸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더 깊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강남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남부터미널 쪽이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레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지역 중에서도 또 그중에 어느 지역 그리고 또 어떤 부동산이 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좀 간략하게 짚어드렸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전화 문의 주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신하선 대표님과 친절하게 말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또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강동구 네. 상일동 주공아파트 조합원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남시 덕풍 3동 진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네. 이 진몰 아파트를 언제쯤 보면 좋겠나 싶고 또 상일동 거는 그냥 앞으로 전망이 좀 계속 갖고 가면 괜찮을까 그런 게 궁금해서요. 네. 강동구 상일동의 주공아파트 우선 조합원이시고 또 네. 이 하남시 어떤 아파트라고 하셨죠? 진모루 아파트요. 진모루 아파트 혹시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아,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네. 언제까지 좀 보유를 해야 할지 이곳에 살아야 할지 네네. 자, 전문가는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네.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 덕풍동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3년, 지금 3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아, 제가 엊그저께 지나갔는데 그쪽이 공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 옆으로 지나갔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이제 낙후되어 있지 않고 좀 깔끔한 모습을 제가 좀 봤거든요, 보기는. 근데 이제 네. 옆에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바뀌는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네, 제가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 덕풍동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좀 지도상으로 좀 크게 볼까요? 네. 조금 크게 보시면, 네,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좀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현대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근데 이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풍산지구, 덕풍지구 뭐 이래가지고, 네. 현실적으로 여기가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되어져는 있고 실질적으로 소유해서 거주하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네네. 물론 지금 옆에 하남이 개발이 되면서 얘가 가격이 뭐 완전히 막 더 수요자도 없어갖고 사실은 그냥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싼 맛에 사는 거였는데 조금 네네. 더 나아졌거든요. 걔 때문에. 네, 조금 나서졌어요. 예, 지하철 그렇죠. 공사 때문에. 예. 나아졌는데, 나아졌다고 해서 얘가 하남을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게, 네. 얘가 이제 선을 좀 긋자 그러면요. 얘는 이제 구도심지인 거예요. 덕풍동이. 네. 그리고 얘는 신도, 얘는 강남으로 보고, 얘는 강북으로 보는데, 강북 중에서도 약간 이제 구도심지. 네. 좀 네. 아쉽습니다. 근데 공기도 되게 좋고 살기도 되게 괜찮아요, 여기가. 그런데 네. 투자 가치로 보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매도하고 다른 거 갈아타는 게 훨씬 나은데 지금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 아파트를 갈아타려 그러면은 미사나 아니면은 남양주 지금지구 진건지구 가셔야 되잖아요, 가격대가. 그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매도하시고 지금지구나 진건지구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혹시 신규 분양하는 게 있으면 하남 미사나 그쪽으로 무조건 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네. 나쁜 거보다는 이제 뭐 네. 차익이 더 많이 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실거주. 세대수가 조금이고 네. 세대수도 조금이고 지하철 개통이 되나 지금이나 별로 변동은 없겠지요? 아, 가격이 빠지진 않고요. 조금은 반영이 되겠지만 얘가 한 1,000만 원 오르면 다른 건 2,000만 원 올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얘 그냥 실거주 하시는데 만족하시는 거 정도? 그리고 네, 네. 가격이 빠지진 않는다로 보시면 될 것 개통하면은 같고. 한 19년도 말에나
저기 2000년도 1월, 2월 그때면 개통된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갖고 가도 지금보다 빠지진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만약에 네. 거기 거주하셔야 되는 조건이 계신다면 그냥 거주하셔도 돼요, 거기에. 네, 네. 네네. 이 아니, 전철이 왜냐면 크게 이 집값이 뭐 신나게 막 한 몇 천만 원 뛴다거나 막 이런 건 없거든요. 네, 예. 네. 근데 빠지진 않고 뭐 1, 2, 3천 정도는 뛸 수 있겠지만 얘가 2, 3천 뛰는 동안에 다른 건 이미 5, 6천 떠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갈아타기 네. 해보실 수 있으면 갈아타기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곳이 지금 네. 이제 5단지 강동구. 얘기하셨죠? 강동구 상일동. 네네네. 네, 강동구 5단지. 상일동 주공 5단지요. 네, 5단지가 여기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 쪽에 그라시움이라든가 이거 분양권이라고 그러셨죠? 아니요, 조합원이에요. 아, 원조합원. 예, 원조합원. 아, 그러시구나. 지금 네. 이제 뭐 권리가액이랑 저는 이런 거 잘 우리는- 받으셨어요? 예? 권리가액이랑 이런 거 잘 받으셨어요? 네,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는 했을 때보다 지금은 분양가가 조금 올랐어요. 우리네들 했을 때보다는. 네. 그래가지고 지금 2천만 원 선에서 그때 일반 분양을 우리한테 조합원들한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분양 그렇고 우리는 조금 이제 낮아갖고 네. 그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제 있는데 우리가 4,70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로 됐어요. 34평. 아, 환급 받는 게 아니라 4,700. 34 권리가액은 평이면은- 얼마 받으셨어요? 예? 권리가액은 5억 정도. 5억 정도 5억? 되나? 5억 4,700에 30평? 34평. 34평. 대박 터지셨네요. 아니요, 4,700만 내면 된다고. 그렇죠. 예. 권리가액 예, 예. 5억 몇천. 옛날에 사셨죠? 이거 물건. 그거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손해볼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이거 나중에 매도하실 거거나 입주하실 거거나 비과세 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네. 정리하시면서 뭔가 네. 세금적인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비과세를 받으셔야 되니까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20년 된 데다가 5억에다가 본인이 4억 7천이면 그 전에 산 가격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여기가 지금 그라시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7억대, 7억 2천대예요, 매매가가. 네. 좋은 네. 곳은 뭐 7억 5천까지 갑니다. 그래서 네. 얘가 아직까지 먹을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본인은 벌써 한 2억 이상,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가액까지 하면은 뭐 4억 되겠지만 현재 모습으로도 2억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네. 분양권을 파냐 마냐 지금 상황에서 할 필요 없고요. 입주하고 등기 치고 하는 것까지 끝까지 다 가져보시면 돼요. 끝까지 다 재건축으로 갖고 지금 가라고 들어간 거라 뭐 네.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네. 건축 면적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많이 네. 나와야 뭐 7, 800 나와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등기치고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신데 중요한 네. 건 얘 정리하시기 전에 하남시에 있는 거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조금 네, 시원한 감사합니다. 답변을 좀 받아보신 것 그러면 같아요. 앞으로 그걸 가져가면 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시간 여보세요? 관계상 여기까지 좀 상담 네, 마무리하고요. 알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시원한 답변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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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제가 그 자양동 건대 입구에 네, 대동아파트 들어있거든요. 네, 거기 25평대인데, 네. 그 장기 투자로 좀 매입해도 관계없나 한번 여쭈고 싶어서요. 아, 네. 광진구 자양동에 이 건대입구 앞에 네. 있는 대동아파트 25평형을 네. 장기 투자로 거주는 안 하시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매수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향후에 좀 거주할 수도 있고, 아. 현재로서는 투자 목적으로요. 아,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과연 지금쯤 매도를 해도 괜찮을 건지 바로 대표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자양동 쪽이 이제 투자해놓고 나중에 입주도 하실 수 있나 봐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특별히 직장 생활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자금을 좀 불리시려고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가 이제 자양동 한강변이죠. 한강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뚝섬 유원지역도 조금 멀고요. 건대역도 조금 멀고 중간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중간에. 네. 근데 중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도를 좀 키워서 지역적으로 조금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이쪽은 사실은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에 있고 이 아래 위로 이제 전철이 이렇게 이제 자리 예, 잡고 예. 있는 건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1등 지역이 이 더샵 스타시티 이쪽이 수요자의 레벨이나 여러 가지가 형성이 좀 잘 돼 있는 곳이 여기가 1등 지역인데 네. 2등으로 좀 치자 그러면요. 그래도 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돼 있는 이쪽 자양동 아파트 라인이에요. 아파트 라인. 그럼 얘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느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에 보셨죠? 그 4억대 중후반 정도 그죠? 나오더라고요. 4억대 중후반. 네. 4억대 중후반.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사신다, 투자형으로 얘를 사신다고 하면 얘는 이제 실속주의 아파트인 게 뭐냐면 여기에서 애들 교육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는 한 5억 2천대 뭐 이 정도도 줘야 됩니다. 이쪽은. 예,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육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여기에 그냥 그 자양동 자체에 오래도록 살았고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편한 집이에요. 편한 집. 저렴하게 싸게 그냥 사는 집. 요렇게 네. 실속주의 아파트 뭐 요 정도의 컬러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수요자들을 사고 싶어하는 건 교육이 연결돼 있으면 바로 옆에 아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의 층이 좀 얄팍하다. 뭐 특별하게 얘가 방 뜨거나 이럴 일은 그렇게 그닥 많지 않습니다. 얘보다는 차라리 아래쪽으로 내려오신다 그러면 이쪽에서 조금 가격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가는 걸 뚝섬 한강진역이랑 가까운 쪽에서 이쪽에서 좀 네. 살펴보시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거 한강 이쪽으로 요 아파트 요 단지로 왜냐하면 여기가 잘 찾아보시면요 그래도 가격대 조금 더 좀 몇 천 더 주고 이쪽으로 이 교육 환경이 잘 되는 이쪽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얘네 전부 다 지역적으로 뭐 가격이 막 신나게 막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시립주까지 만약에 연결하신다 그러면 기왕이면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가 그렇게 막 방하고 가격이 올라갈 일은 없어요. 여기는 고만고만한 지역이다. 전체적으로 고만고만한 지역인데 만약에 지역이 꼭 자양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보다는 이쪽 옆에 아파트 쪽으로 네. 한번 살펴보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한 가지만 잠시만 뭐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한 가지만 더. 네. 저기 마천 1지구는 어떠실까요? 아,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갔죠? 아, 혹시나 여보세요? 네. 마천 1지구는 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마천 1지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아직 이제 초기 단계. 아무것도 없죠, 지금. 예. 네, 좀 들어가시는 거 반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확한 답변을 바로 시원하게 좀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셨던 이 아파트보다는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더 역에 가까운 곳 아니면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을 다시 한번 물색해봐라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찾아보시고 또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정말 속 시원하게 이렇게 답변해 드리고 있거든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신하선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 구로구 신도림동에, 네, 예, 봉화 3차 아파트랑, 네, 그 주변에 신도림 현대 아파트라고, 네, 두 개 다 20평대인데, 지금 투자 목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쭉 보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 가격에서 이걸 투자로서 이제 괜찮은지. 네. 신도림동에 위치한 동아 3차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 20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자, 전문가의 의견 좀 여쭤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쪽에 근무하세요? 직장이
이 근처는 아닌데 전철이 여기가 가장 편해가지고요. 남편이랑 다. 아, 2호선이. 네, 근데 지금 당장 시립지 거주할 거는 아니어가지고 네. 전세를 놓고 이렇게 좀 돈이 좀 이렇게 전세 끼고 해가지고 좀 모아지면.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놔야 되나 해가지고. 아, 네. 그러시구나. 자, 시립주 하시기에는 괜찮은 곳이긴 한데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곳이 이게 이제 이렇게 1호선 전철역이 지금 연결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위쪽에 이제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쪽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3차 아파트라든가 현대 아파트라든가. 근데 둘 다 비슷비슷해요. 크게 뭐 별다를 건 없는데 이 지역을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옆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옆에 이렇게 편집도를 한번 제가 살펴보시면 보면 이게 업무지구 컬러거든요. 이게 보라색이 이렇게 전부 다. 네. 예. 그러니까 업무지구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서의 크게 아주 특혜급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역부족이 있어요. 지역적인 특성을 좀 보자면. 근데 그냥 또 안쪽에서 좀 바라보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뭐 세컨아파트부터 좋은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살기에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괜찮아요. 근데 아파트 투자해갖고 가격이 많이 오른다거나라는 부분들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실속주의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가격대가 꽤 많이 올라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안 오르다가 근래 좀 오른 거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워낙 4천만 원대 반포가 개포지구가 들어서면서 풍림 저기 어디에요? 저 끝에 있죠? 저 어디지? 이름 잊어버렸네. 저쪽 그 풍산지구가 아니라 아무튼 저기 신월동 있는데 거기 이제 그쪽이랑 그 앞쪽이 2천만 원대를 찍었거든요. 원래 한 1,800만 원대인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그냥 한 번씩 다 이렇게 점핑한 거예요. 막 한 1,800이었던 데는 한 2,000으로, 2,000이었던 데는 한 2,100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바뀌면서 전체가 뛸 때 같이 한번 얘도 띄워준 거예요. 특성이 있어서 얘가 막 올라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특별하게 가격이 막 올라갈 일은 없는 게 실질적으로 여기보다는 진짜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옆에 또 목동이에요. 좀 너무 센 거죠. 그러니까 이 업무지구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택이 하나 내 회사 근처에 있어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개념보단 수요자의 개념을 한번 매수자. 내가 살 때보단 팔 때 잘 팔려야 되는데 파는 사람들 여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래서 너무 비싼 것도 못 가고 교육도 목동에 비교하자면은 사실은 2등으로 밀려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특 A급은 아니라서 둘 중에 하나 실속주의로 차익보다는 그냥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 예를 들자면 전용 대비 그 안에 구조가 좀 잘 돼 있는 거 있죠? 뭐 어떤 거는 이제 옛날 거는 25평들 사시게 되면 화장실 하나인데 어떤 건 또 2개예요. 좀 잘 찾아보시면 뭐 그런 식으로 실속주의 아파트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 신도림역 주변은 투자로는 조금 지금 뭐 알아보고 이러게 그쪽 지역은 아파트가 전체 시장으로 투자형으로 보시기엔 지금 무리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 같으면 좀 달라요. 강남은 지금 투자 겸 사도 되거든요. 강남은. 근데 강북은 앞으로 이제 쏟아질 부동산 물건 경기권에 대해서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고 올해는 이주 세대 때문에 뭐 막 치솟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시 거품 제자리 찾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로 끼고 사두시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전세로 있는 거랑 전세 끼고 사둔 거랑은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1, 2천만 원을 올라주는데 전세로만 계속 있으면은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투자하시는 건 방향성은 맞다고 봐요. 투자하시는 건. 네. 맞는데 뭐 그렇게 팍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한 10년을 만약에 바라봤다. 입주해서. 그럼 거기에 대한 인플레까지는 다 따라와요. 몇 천은 올라가게 돼 있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투자용으로 큰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인플레를 커버할 정도의 차익만 가져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정보 드렸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좀 해결책 드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이 전화 상담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신하선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또 세미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지금 이제 방송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중요한 거는 듣고 안 듣고의 차이는 정보의 차이입니다. 다 할 수 없는 얘기지만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못 해드리는 이야기를 세미나에 오셔서 듣게 되면은요, 어디 가서 크게 실수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오셔갖고 듣는다면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좋은 정보랑 또 세금 정리랑 좀 해드리니까 많이 오세요. 네, 부동산 시장도 또 하나의 정보 싸움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바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세미나 안내 더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기준금리가 1%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서초구만 보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막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을 좀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좀 그 전략 전수를 좀 해주실까요? 네, 물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 전달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잠깐 동안이라도 조금 체크를 좀 해보자면 PPT 하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죠. 투자를 하려 그러면 전철이 옆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이제 차가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철이 옆에 있느냐, 전철이 너무 멀게 되면 조금 힘들 수 있죠. 수요자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임차인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전철이 아주 멀다고 하더라도 특수하게 수요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 되는 곳이 특별하게 한두 군데 빼고는요, 전철이 꼭 옆에 있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안정적인 유동인구라는 것은 그쪽에 갖고 계신 분들, 그 수요하시는 분들, 왔다가 사라지는 분들 말고요. 유지하고 거기 주둔하는 분들의 수요자의 레벨이 좀 높으냐. 기본적으로 월급을 200을 받냐 300을 받냐 차이입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유동인구가 잘 되어져 있느냐에 대한 시장조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상권 분석이라는 걸 좀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이 많은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지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군산에다가 재건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땅은 되게 많은데 수요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사업도 안 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조그만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500개를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옆에 500개가 생겨버리면 수요자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거를 좋아하는 수요자의 니즈에 의해 갖고 전부 다 새걸로 가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택들은 그 새거를 이기기 위해서 월차, 월세
월세를 싸게 해야 되죠. 그럼 물건의 차익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 특성인데 주변에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지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일반인들이 하긴 좀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도 개발지를 들어가게 되면 1년 이상 지역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더 공급할 게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을 그래도 그나마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동선인지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출퇴근하든지 간에 예를 들자면 30분 거리에 있는 서울시 중심부 같으면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 경기권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지 좀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선, 직장, 월급 받는 사람들의 동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비슷하게 나오는데, 직장인의 동선이 꾸준히 연결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리고 가는 동선 있죠? 예를 들자면 아까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 강남 나가고 지방 가고 막 그래요. 그 중심에 이제 부인은 어디 가고 남편은 어디 가고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그 남부터미널이 그런 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인의 동선이 꾸준히 잘 형성이 돼 있는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프리미엄입니다. 이것이. 근데 실질적으로 또한 우리가 투자를 막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프리미엄 분명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매도를 세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변에 많이 보시죠. 그래서 지금 세테크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부터 정리하셔가지고 물건을 사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얘기해도 뭐 한 서너 시간 걸리는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세금을 꼭 정리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타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월세 지급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월급을 200 받냐 300 받냐 500 받냐에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를 1,000만 원 올릴 거예요. 그럼 올려주고 살아버리든지, 상인이 많은 곳들은 올려주고 살아버립니다. 직주근접이 돼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아파트만 있고 적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형을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1, 2천만 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 3, 4억은 들고서 시장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1, 2천만 원 올려주고 살아버려요. 근데 예를 들자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학생들이 있고 일용직이 많은 곳들, 뭐 서울대 있고 봉천도 뭐 죄송합니다. 그런 쪽은요, 전세나 월세를 올려버리면 수요자들이 안으로 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투자처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죄송한데 아무튼 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요자의 레벨이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아서 월세를 잘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잘 팔릴 수 있느냐, 연결되는 게 개발 가치가 실제 진짜 개발이어가지고 나중에 잘 팔릴 수 있느냐. 우리가 들어본 2010, 2020, 2030 다 예상 계획입니다. 예상 계획. 10년마다 20년마다 조사해갖고 발표를 하지만, 이것은 보스, 우리나라 제일 보스라든가 중간 보스, 뭐 시장님이라든가 대통령님이 개발을 싫어하는 공약을 걸고 올라갔으면 무산돼 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 개발이 아닙니다. 근데 무시를 못하는 게, 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나오는 게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 계획은 5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운 거죠.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만 좀 알아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5년 단위로 발표를 하지만 예상금이 잡혀요.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요, 계획적 투자가 가능한 거죠. 시장 경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걔는 결론은 개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어떤 진짜 개발 가치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가치 있는 곳이라면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또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건물 사서 MD 구성을 잘 해가지고 개발을 또 수익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투자 비용,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정리를 하는 거죠. 세금을 정리하면서 내 총 투자 비용과 수익률 계산을 하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현재 임대 시세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아주 특수한 것은 처음 들어가는 지역, 개발이 이제 막 들어가는 지역들은요, 임대 시세 조사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요자의 레벨이 상당히 높아서 좋은 주택이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조사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좀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혼자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정보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좀 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수익형 부동산 하실 때 좀 참고가 되시면 좋겠는데 뭐 이거를 디테일하게 하자 그러면 하나 얘기하는 게 벌써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좀 방송 시간 관계상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만 정리를 해도 이 정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거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상담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 추후에 방송 이후에 안내되는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전화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볼 텐데요. 바로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려주셨는데요. 바로 고민 좀 들어볼게요. 어떤 지역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지금 사는 집을요. 네. 지금 더 살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대형평이라 조금 신경도 씌어지고 네. 혹시 그럼 궁금해서 지금 전화드렸어요. 네, 어느 지역 어디 사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내면 3차, 네. 공덕 3차요. 공덕 내미안 3차 아파트. 예, 지금 예. 몇 평형 살고 계세요? 41평. 41평형대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자, 공덕 내미안 3차 아파트 계속해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좀 이주를 해야 할지 자,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거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지금 10년 넘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주변에 이제 개발되는 거 보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내 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줬어요. 그죠? 예, 예. 좀 안타깝습니다. 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분이 전철역 가까운데, 공덕 내미안 3차 아파트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1등 지역으로 치고 있는 게 공덕 자이고, 여기 지금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바로 앞에 있는 건데, 가장 큰 차이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나 공덕 자이는 편의시설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헬스장, 뭐, 수영장,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제 예전에 지어진 주택들은 공덕동에 그런 게 없어요. 그 대신에 얘의 장점은 전철이 또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팔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주변이 지금 뭐 나름대로 가격 개발이 좀 되는 곳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이제 이주 세대가 지금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지 마시고 올해 이주 12,000세대가 이주할 때쯤 되면 여기가 바람이 또 불어요. 바람이 또 불 때 그때 이제 한번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지금 매매가 얼마 정도 되죠? 9억 5천에 내놓은 거 있더라고요. 네, 9억 5천까지는 좀 9억 한 그런데 9억 2천에 팔으라고 부동산 그렇죠. 9억 2, 3천 갑니다. 9억 2, 3천이 가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팔고 이제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어디로 갈 거냐가 또 중요해요. 어디로 갈 예, 거냐. 이제 한남동으로 한남동의 실거주 주택이요? 예, 이제 한남 뉴타운로 좀 투자해 볼까. 입주하려고요? 예, 예. 한남동은 실입주할 만한 주택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니요, 완전히 언덕이라 겨울에 넘어지면 엉치뼈 다 나가요. 아니요, 한남 뉴타운에 투자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뉴타운에 투자를 해놓고 거기 실거주 하려면 10년 정도 이상 바라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 매도하신 다음에 본인이 실거주용으로 편안한 주택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있어요. 있어요. 그게 예, 예. 있으시면 투자는 다음 문제고요. 투자는 예. 다음 문제고 지금 있으시다 그러면 지금 팔지 마시고요. 지금 예. 어차피 그런 비과세는 못 받으시네요. 비과세 받지요.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셨나 본데요. 그럼 얘는 네. 올해 이주 세대가 생길 때 그때 매도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거주하시고 그때 이제 투자는 대신에 뭘 하든지 간에 지금 해놓으세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거 하는 팔고 거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어요. 다 올라서. 그러니까 아. 얘 오를 때 다른 거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한 5천만 원 그러면요. 뛰면 다른 것들 한 1억 떠가지고 본인 투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라도 지금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얘는 파는 건 좀 늦게 팔아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데요. 좀 자금이 좀 모자라서 한 10억 들어야 되겠더라고 투자하면요.
그 투자는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건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파는 건 나중에 파세요. 올해 나중에 이주할 때 남들 이주해서 가격이 올라갈 때 그때 팔되 투자는 융자를 빼서라도 지금 해라.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다 자세하게 안 되니까 세미나 따로 오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이 질문을 좀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공덕 이 3차 레미안 아파트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부동산 관련 고민들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좀 답답하다,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회미리 아파트 32평 보유하고 있고요. 네. 행당 6구역 서울숲 리버뷰 자이 33평 분양권 보유 중인데요. 언제 팔아야 될지 둘 다 투자 목적이거든요. 아, 네. 네. 지금 이 송파구 문정동의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32평형 아파트 보유 중이시고 또 이 행당동의 서울숲 리버뷰 아파트도 이 30평형대를 분양권 가지고 계시는데 두 개 다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과연 언제쯤 좀 매도를 하고 나와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목소리가 되게 막 신나갖고 전화하신 것 같은데. 제가 네. 왜 신난지 알 것 같아서 지금 같이 기분이 좋거든요. 네. 갖고 계신 아파트가 다 뭐 이제 투자 가치로 해놓긴 하셨는데 어쨌든 다 좋은 것들이라서 좀 돈을 좀 버셔가지고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그죠? 자, 해밀리 아파트. 연결돼서 좋아요. 네네. 지금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데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문정 도시개발이 아직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 팔 이유가 전혀 없는 아파트 중에 하나죠. 근데 재건축으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바람이 휘익 하고 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분이 좀 작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되는 바가 없죠? 지금? 네. 시청자님? 네. 네, 아직 지금 올림픽 해밀이 뭐 진행되는 게 없죠? 네,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 급물살을 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팔지 마시고 얘는 한동안은 가져가라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사하시더라도 얘는 전세 놓고 움직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팔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제가 지도를 지금 찾아놨는데 행당동 조금 지도를 키워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여기 뭐 횡단구역이 뭐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뭐 옆에 서울숲도 있고 뭐 힐스테이트도 있고 한데 지역이 여기 행당동 여기 특성이 신축이 있으면 신축으로 다 갈아타는 경향이 있어요. 그동안에 뭐 새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입주권 얼마에 받으셨죠? 7억 1,000이요. 7억. 1,000. 7억 1,000. 네, 6층이에요. 한강 안 보여요. 네, 상관없습니다. 지금 옥수동이 10억대 찍었어요. 옥수동이 10억대. 왕십리가 8억 5천대 찍고. 그럼 얘는 8억은 무조건 넘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분양권 받으신 거죠? 네. 분양권은 비과세 자체가 없어요. 분양권은. 그러면 문정동이랑 뭐 명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양권은 비과세가 자체가 없는데 이미 이게 이제 1억 5천 정도는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를 비과세 받고 파시는 목적을 잘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전에요? 등기치고 2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얘 한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해밀이랑 또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지만 얘는 분양권은 비과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치고 2년 가져가셔야 돼요. 네. 네, 지금 파시면 세금 이제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세금을 다 내셔야 돼요. 네. 입주권, 만약에 조합원이셨다 그러면 40%인데 분양권은 50%, 40%거든요. 1년, 2년, 그리고 일반 과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기치고 2년 가져가셔야 그동안에 번 거를 캄프라치 한다. 세금 나가는 거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다른 거 하시기보단 얘를 비과세 받는 거에 더 중점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아직 팔지 마시고요. 무조건 가져가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답변을 좀 들으셨네요. 두 곳 모두 더 보유 의견 드렸고요. 세금과 관련된 부분 조금 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저희 안내해드리는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이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세미나 참석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참석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는 바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조금 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는데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